자, 퀵탭부터 봅시다. 네, 앞으로 물리 그러면. 응? 물리 노트를 쓰면서 물리 책에 있는 문제를 가지 적을까요? 아니면 개념만 적을까요? 네가 처음에 푸는 게 힘들면 그 개념 먼저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문제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한 번에 다 하면은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자기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지 그래서 개념 위주로 먼저 공부를 복습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같이 풀리는 사람들은 이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맞고 개념이 아직 안 잡혀 있는데 문제부터 풀겠다고 덤비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복해서 계속 개념을 이렇게 잡아나가고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문제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문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는 나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 개념이 정확한지 아닌지, 일단 문제는 개념 확인이 있고요. 개념 확인. 그 다음에, 오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응용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알겠죠? 이 응용하는 것 자체가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야. 문제가. 근데 이제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확인할게요. 제대로 없다는 거죠. 막 틀려나가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응용을 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장착이 되면 이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부족하면 이거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물리학은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엉터리로 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복습하거나 이 물리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때 그 자기 상황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퀵 테스트.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게 개념이 잡힌 사람이 2명이고 안 잡힌 사람 2명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잠시만, 저 내가 눌렀나? 네. 됐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 얘기해 줬느냐면 이거 얘기해 줬단 말이야. 트랜지스터.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 N, P라고 해볼게. 이러면 순방향으로 도는 거죠.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보면은 역방향이 돼서 이 부분은 원래는 흐를 수 없답니다. 흐를 수 없다. 그래서 자, 요게 없어도 어때요? 이렇게 없어도 이거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때문에 못 흐른다가 맞겠죠, 원래는. 근데 이 경우에도 얘가 세면 뚫고 지나가면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 흐르는데 이렇게 되면서 흐를 수 있다. 그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그런데 이 전압을 더 키워주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여기도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흐르지만 이렇게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게 스위칭 작용 또는 증폭 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흐르지 않는 걸 흐르게 한다 이런 의미니까 스위칭 작용이 되겠죠. 그죠? 스위칭 작용을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스위칭 작용.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해 주다가 선생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알아들을 만한 게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기랑 여기를 설명하면서 증폭작용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전류보다 이쪽이 이제 더 세게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의도랑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만 돌고 있을 때 그죠? 요렇게만 돌고 있을 때 그때는 이 뭡니까? 전압이 요거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 전류는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전압을 쫙 크게 해가지고 뚫고 탁 지나갔을 때 요 전압이 있죠. 뚫고 지나가기 전하고 뚫고 지나간 녀석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는 의미였어.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나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전류들이 생긴 거야. 이 상황에서는 이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 뚫고 흐르지 않을 때에 비해서 여기가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보다 그래서 증폭작용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요. 1번 그 두 번째 그림에 왜 저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한 방향 전류가 이렇게 찬방향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 그림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추가 전원을 켜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도 이건 상관없죠. 틀어져요.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생기죠. 봐봐. IC가 I2보다 안 크면 저거 왜 해요? 스위칭 작용이라니까 이거는. 이거는 증폭 작용이고. 예? 방금 요거는 이쪽으로 크게 나오잖아. 요렇게만 흐를 때보다. 예. 그지? 그럼 여기가 증폭 작용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전류, 이렇게 도는 전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스위치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스위치를 여기에 달았다고 생각해봐. 예. 자, 여기 열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겠지. 이쪽에 전류 안 흐르겠지.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 그래서 회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기본은 그냥 이제 흐른다, 안 흐른다 이거 갖고 하는 거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조작을 위해서도 복잡한 회로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전자기판 같은 거 가지고 뭘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많은 그 회로판의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전자 부품을 꽂으면 몇 가지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를 이렇게 조작해서 글씨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뭡니까? 그 기호를 보면은 베이스에서 2m 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MPN이 돼야지 되는 거죠. MPN. 그죠? PNP는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PNP는 여기 화살표 이렇게 돼야 PNP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전력. 도현이 그 4번은 64라고 적은 거지, 너? 예. 암페어를 살짝 비슷하게 썼나? 처음에 그래가지고 뚫어지게 봤잖아. 봤더니 식 써놓은 거 보니까 아니더만.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썸저항. 자, 요건 24V 2옴 3옴 6옴. 도현아, 이거 어떻게 할래? 합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합성을 뭘 먼저 할까? 뭐랑 뭐를 먼저 할까? 지민아, 뭐랑 뭘 먼저 합성을 할까? 2랑 3? 6이랑 3? 6이랑 3. 그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합성하면 이렇게 하나 돼. 이렇게 차례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 역수 취하는 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면 얼마? 6A 나옵니다. 6A. 그죠? 계산해봐. 해봐. 둘. 선생님, 저도 그렇고 다이오드에서도 그렇고 궁금한 게요. 그 순방향으로 다이오드 연결했을 때 P하고 N 있지 않아요? 뭐를? P하고 N 있잖아요. 순방향으로 연결했을 때 전류 흐르는데 플러스 전용이 맞는 거잖아요. P에 N이 마이너스가 갖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P랑 N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자 이동하니까 여기 전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질문도 막 가다가 중간에 헷갈리죠? 질문을 하다가 까먹어. 까먹은 게 아니고, 그지? 정리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을 조금 하다가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계산 됐어? 둘 다? 자, 오늘 저기 74페이지 거기 보세요. 체크해봐라. 74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기전력 했잖아. 기전력. 오늘 연결해서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건전지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만큼이 이제 건전지예요. 건전지.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쯤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자, 요거 R이라고 하면, 그죠? 요거 V,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예. 내부장을 안 했단 말이지. 내부장을. 내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면, 요게 이제 기전력이고, 이게 R이고, 그 다음에 요게, 라지 R이라고 하면, 이 V 값하고 이 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내부장 R이란 게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거는 기전력이야. 오케이. 이건 기전력이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그럼 이 V는 뭔데? 이름이 뭔데? 저건 뭐라고 하느냐? 얘를 이제 잘 기억하세요.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단자 뭡니까? 단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우리 꼽잖아. 그죠? 그럼 여기 꽂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다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여기를 단자라고 해요. 단자. 이해가니? 예. 여기가 단자예요. 그 얘기는 이 건전지 딱 빼고 나면 나머지 즉 여기가 요거의 끝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단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를 단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리선 여기 전선 쪽은 우리가 저항을 얼마로 봅니까? 저항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즉 등전이라고 보는 거죠. 등전이. 기억나죠? 예. 등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V는 단자 전압이고 단자 전압은 어디에서 걸리느냐면 여기와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니? 예. 여기와 여기에서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단자 전압이 걸리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우리 맨날 이렇게 썼잖아. 그죠? 예. 이게 단자 전압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축전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축전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축전기도 뭘로 보면 되느냐 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는, 문제에서 계산할 때는 기전력으로 보면 됩니다. 왜? 그 안에 내부 저항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단자 전압이야. 그러면, 봐봐. 이게, 자, 전류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 V는 어떻게 표현하겠니? V는. 단자 전압은.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있는 스몰 r 지나가는 전류가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도 뭐가 생기겠어요?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예. 저기는 이렇게 생기겠네. 그지?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진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결국은 이 기전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 전이차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자 전압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자 전압이 자꾸 줄어듭니다. 왜? 내부 저항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커져가기 때문에. 이해가나요? 그래서 너무 작아지면 회로에서 충분히 얘를 작동시키기 힘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배터리가 거의 소진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요거 기전력을 E라고 했을 때 E는 이게 최대이기 때문에 뭐랑 뭐를 합치면 되는 겁니까? 전압 강화가 두 군데 일어나니까 두 군데 값을 합치면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얘가 단자전압이야. 얘가 단자전압이야. V. 그럼 단자전압 V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V는 기전력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자, 기전력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 자, 건전지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AA 사이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뭐 3V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값이 뭡니까? 이게 단자전압이겠어요? 기전력이겠어요? 기전력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단자전압을 구할 때는 기전력을 알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측정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 측정해 보느냐면 거기 75페이지 한번 가봐. 75페이지 보면은 그래프 하나 나오죠. 나옵니까? 뭐 이런 거야. 이쪽 이제 단자 전압,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뭐 미리암페어입니다. 미리암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자 전압에 이건 볼트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3V라고 해볼게. 3V. 쓰기 전이야. 쓰기 전. 그럼 이 3V는 뭐라는 뜻입니까? 기전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측정을 여기다 대보겠죠. 전압계. 자, 전압계. 자, 여기 잠시 좀. 여기 전압계. 그다음에 여기 전류계.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측정을 딱 해보니까, 요거 이제 단자 전압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단자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5일 때, 얼마로 할까, 여기. 여기를 100, 이렇게 해볼게, 100mA. 그 다음, 여기가 2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얼마로 하지? 그냥 200 합시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갔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가 나타날 거 아니야? 예.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봐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게 단자 전압. V는 IR.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봐야 돼? 전압. 여기를 강화. 강한데 이게 I small r. 이해 가니? 갑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 기전력. 그러면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기울기는 저항. 어떤 저항? 예? 근데 그 저 큰 R이 왜 계속 저항이 작아져요? 응? 아니 그 단자 전압이 줄어드는 거야. 이쪽이 커지기 때문에.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안에 얘네들이 그 용액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항. 전해질 용액이 있단 말이야.
그 전해질 용액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야. 응? 전해질 농도가 준다라는 얘기는 전하 운반해 줄 수 있는 애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전하 운반해 주는 애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게 적어진다. 전류가 적어진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항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내부 저항이라는 게 니크롬선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니크롬선이 막 갑자기 막 굵어지거나 뭐 길이가 길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 안에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서 그게 약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R이 요게 커지는 겁니다. 요게. 스몰 R이. 요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 I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게 커지기 때문에 요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만큼 이 I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전압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자 전압.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 이게 무슨 값이 되느냐라는 거야. 라지요? 자, 기울기 한번 해볼게. 이 기울기는, 자, 여기, 이만큼, 얼마입니까? 100mAh죠. 그럼 0.1A네? 그지? 이만큼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변했어요? 0.5 볼트 이렇게 변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죠? 5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내부 저항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왔잖아. 예. 그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저항이 어떻게 마이너스? 응? 저항이 어떻게? 아니,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거지. 의미적으로 보면. 지금 근데 저 줄기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장 점점 커진다고 그러셨어요. 내부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요게 이건 곱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잠시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VI 그치. 잠시만. 기절. 갔다 오세요.
봐봐. 그 의미예요. 내부 저항, 이게 내부 저항인데, 자,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이만큼 측정될 때는 2.5V.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회로에서 200mA가 되면 이게 같은 회로가 아니고 다른 회로로 이렇게 볼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측정이 되면 2V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걸 측정을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내부 저항값이 특정 값으로 정해지는데 이걸 사용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용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예를 들면 3V짜리 여러 개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3V짜리 하나 해가지고 이 저항을 얼마를 딱 줘가지고 하면은 2.5V 측정되고 100mA 이렇게 측정이 될 거고, 또 다른 새 거 갖고 넣고, 그죠? 저항을 또 다른 걸로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3V짜리 요 건전지는 이 기울기 값에 해당되는 내부 저항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사용하니까 계속 이 줄어들어서 측정된 그래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선생님도 이게 순간 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로 측정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전류가 전류가 변할 수 있잖아. 이 저항을 어떤 걸로 다느냐에 따라서. 근데 전류를 더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응? 전류가 늘어나면 저항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봐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드릴게. 어떤 건전지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자, 요거 3V짜리야. 기전력이 3V짜리다. 예. 그지? 여기 R 값을 어떤 걸 R1이라고 해볼게.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정할게. 여기 이렇게 딱 했더니, 처음에 했더니 여기가 2.5V 딱 나온 거야. 그리고 요게 100mA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다시 여기다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 3V짜리 똑같은 걸 하고, 요거 이제 다른 걸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2V 딱 나왔을 때 여기가 200mA 이렇게 그러더라니.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때 그래프 기울기가 내부 저항값을 얘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해가니? 태워? 당연히 이 저항이 달라지면 흐르는 전류값 달라질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단자 전압도 다르겠죠. 근데 일정하게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치? 네. 그때 이 기울기 값이 내부 저항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내부 저항이 항상 일정해요? 지금은 일정하죠. 근데 사용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 저 내부 저항이 달라진다는 뜻이야. 증가를 한다는 뜻이야. 그럼 저건 사용을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자, 이거 새 거를 여러 개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야. 예.
기전력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내부장도 동일한 수치로 맞춰놨겠죠.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저항 하나를 달고 저항이 이제 좀 큰 거가 되겠죠? 그냥 큰 걸 해가지고 딱 했더니 이렇게 측정되고 이렇게 측정된 거야. 또 하나 가지고 해보는데 저항이 조금 작아졌어. 작은 걸 하니까 이렇게 되고 또 더 작은 거 하면 또 다른 값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걸 측정한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요거 하나 가지고 계속 사용하면 얘의 이 속에 있는 내부장 R이라는 것이 얘나 얘나 다 똑같이 있던 R 값이 얘 사용 시작하면은 점점점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속 사용하는 걸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은 요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죠?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전압도 점점 달라지겠네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사용을 계속 해버리면 요 안에 있는 내부 저항값이 일정하지 않고 치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전류는 점점점 준다는 뜻이에요. 그 그래프예요. 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내부 저항이 있는 우리가 보통은 그냥 V로 해갖고 계산하는 것들은 내부 저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부 저항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메 법칙 사용해갖고 중등 가정에서 하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내부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고려해라라는 뜻이야. 고려해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직류회로가 있습니다. 전지를 연결했을 때 직류 형태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직렬 연결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 저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달고, 또 내부 저항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자, 이런 요게 이제 개수가 N개가 있다. N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자, 요거는 이제 R이고요. 여기 기전력 E, 요게 small r, 이렇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형태로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기본 설정되어 있는 전체 기전력 있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부하에서, 이게 부하죠. 부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 바꿔주는 거.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하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내부 저항.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지만 나머지 이것들이 얘네랑 어떤 관계야?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합성을 해버리면 되겠죠. 직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로 합성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E가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겠죠. N개. 그럼 이것도 당연히 N개만큼 직렬 연결이 커지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IR은 하나가 있고, 전압 강화. 그 다음에 I small r이 몇 개가 있습니까? N개. 그러면 여기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해가니?
어렵진 않죠, 이거는. 뭐, 그냥 직렬이니까. 이 건전지 직렬로 연결하면 세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N배. N배. 이게 전체 설정값이 기전력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내부 저항하고 전압 강화, 부하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병렬. 자, 병렬 연결. 자, 이렇게 보죠. 자, 병렬 연결에서는, 봐봐. 요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처럼 작동해요? 하나처럼 작동하죠? 그죠? 그러면, 전체 설정값 1은 하나네. 그럼 저거 왜 써요? 시간은 오래 쓰잖아. 양이는 이거는 시간을 길게 쓰는 거고, 이거는 세기가 세지는 거고, 두 개를 복합적으로 잘 연결을 해주면은 시간도 늘어나고 세기도 세지고. 근데 그러면 건전지의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그런 단점이 또 있으니까 그거 고려해가지고. 자,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쓰겠니?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아니요. 저거? 저거지. 왜? 왜? 그 전구는 병렬 연결하지 그러네. 죄송합니다. 손전등은 오래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예. 어둠에서 밝게 비추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쪽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R이면 IR 하나 적어주고, 그죠? 아니? 그 다음, 요게 small r, r인데, 요게 n개만큼 요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n개만큼.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 어떻게 됩니까? n분의 r. n분의 r 맞나요? 이거 할 줄 알죠? 그래서 플러스 i의 n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정리를 하면 이는 i의 r 플러스 n분의 r. 안 어렵지? 그러면 자, 두 개 다 혼합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잔뜩 해본다. 너무 많아? 이건 그냥 R. 자, 요거 M개, 요거 N개. 예. 자, 그러면 해봐. 식 만들어봐. 빨리 할게. 여기 위에가 R입니다. 이거는. 요거. 이, 스몰 R. 이렇게.
어떻게 돼? N2는 N2는 IR IR 더하기 더하기 N분의 NIR 스몰 r.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죠? 그냥 합친 거야. 합친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I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직렬, 병렬, 혼합, 연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거기 우리 76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키트에 내면 할 수 있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지민 할 수 있나? 써봐 이렇게 한번 할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79페이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세신다. 자, 79페이지. 무슨 법칙입니까? 기르히 호프. 키르이 호프의 법칙. 이게 뭔 법칙이야, 이거? 키르. 맛있겠다. 호프 아니야, 호프? 어? 맥주 아니야? 하지 말라고 했지. 정렬아. 정렬아 하지. 너 어제 내가 호프씩 들어갔다 나온 거 같아. 자, 이거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자. 만 79. 자, 요거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그 뭔데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자, 여기 보자. 안 흘리죠. 절대 안 흐를까, 흐르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 트랜지스터. 전압 그거 차가 위에 계약하고 아래 계 개세면은 흘러요. 이 둘이 서로 전압이 다르면 흐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가 세고 얘가 약하면 이 방향으로 뭐 흐르든지 흐를 수 있어요. 결국은 전압 싸움이란 얘기야. 그렇죠? 당연히 물 흐름이 이렇게 동시에 뚝 왔는데, 그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에너지 막 장풍 에너지파 막 쏘면 뭐 그래서 팍 레이저 하다가 쫙 밀리다가 한쪽으로 밀려 나가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 압력이 큰 쪽에 의해서 흐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회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렇잖아. 막 이런 거. 자. 막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는 거야. 네? 뭐 예를 들어서 6V, 뭐 3V, 그 다음에 뭐 2옴, 뭐 2옴이라고 할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전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도 좀 애매하고, 그죠? 이 옴의 법칙으로 풀 수 있겠나? 아닙니다. 힘들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회로는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여기 물리 2를 배우지 않는 선에서
오메 법칙 정도까지 사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오메 법칙을 풀 수가 없어요. 회로가. 알겠습니까? 그럼 뭘로 풀래? 라고 했을 때 키르히호프 법칙으로 푼다. 키르히호프 법칙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1법칙하고 2법칙이 있어요. 자, 1법칙, 2법칙. 1법칙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하량이라는 건 뭐예요? Q는 IT죠? 그죠? 그 얘기는 전류의 양이 보존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A만큼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3A가 흘러나갔어. 예. 그러면 반드시 이쪽으로 얼마가 와야 된다는 뜻이야? 1A. 1A가 있어야지 된다는 뜻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 보존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점. 분기점에서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자, 분기점. 들어오는 값. 전류값. 요거랑 나가는 전류값. 총 전류값이 되겠죠. 요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법칙. 별거 아니죠? 예. 그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익숙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연습을 몇 가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칙이 있는데, 시간 보자. 자, 이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무슨 약간 타는 냄새 안 나냐, 혹시? 산냄새요? 나만 그런가? 고구마 피워가지고. 아닌가? 모르겠네, 나도.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뭐를 생략한 겁니까?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내부 저항 생략한 거죠? 그죠? 내부 저항이 있으면 내부 저항까지 고려하시면 돼요. 다 고려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하나라고 가정해 볼게. 그리고 얘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전압 강화가 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딸랑 2개만 선생님 적었어요. 요것과 요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까? 그냥 전압이 보존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왜?
자, 이거 뭐죠? 양변에 i를 곱했잖아요. 예. 그죠? i 곱해도 상관없잖아. 이거 뭐야? 아니 제곱 R 이게 뭐죠? 그거 소비자료요. 소비 전력이에요, 전력. 이거 전압이잖아. 기전력이라도 전압이잖아요. IV잖아, IV. 예. 전력이에요. 전력은 어떤 의미죠? 초당. 표당 에너지죠. 에너지야, 결국. 결국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순환 회로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요 문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숫자는 정확하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분기점에다가 전류를 표현 한번 해볼게. 전류를. 자, 1법칙 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지, 왠지.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이 I 값을 구했을 때 내가 정한 방향하고 틀리면 마이너스 값으로 구해져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는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향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전류 요거니까 일로 들어올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I1이라고 한번 해볼게. 됐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 전압이 있으니까 이쪽을 I2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럼 두 개가 분기점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건 바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 개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I3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걸 적용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위에 거 1법칙. 자, 1법칙은, 자, 1법칙 적용시킨 겁니다. 요거는, 자, 들어오는 걸 플러스 나가는 거 마이너스 하셔도 되고, 한 줄에 적을 거면,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I1 더하기 I2 빼기 I3 이꼴 0. 이렇게 써도 되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이렇게 쓸래. 들어온 거 같고 나간 거 같다. 똑같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미지수가 몇 개죠? 여기서? 3개예요. 3개. 네.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3개예요. 3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열리.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풀겠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식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기점에 대해서. 예. 그러면 나머지 이 법칙에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겁내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회로 모양에 따라서.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돌리는 건 내 맘이야. 자, 이렇게 큰 거를 회로로 하나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잡을 수 있는 거 다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맞나요? 예. 지금 몇 개 그릴 수 있죠? 3개. 더 그릴 수 있나요? 순환 회로를? 없죠? 그러면 여기 이 법칙으로 순환 회로 그렸을 때 3개 나오네. 예. 저기에서 하나 나오네. 예. 그럼 총 4개 나오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열리. 열 방정식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2개만 일단 만들면 되겠죠? 예. 그죠? 2개만 만들면 되는데, 돌리는 방향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얘가 보이면, 그죠? 얘에 대해서 이렇게 돌 것 같잖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도 이렇게 돌 것 같잖아요. 예. 그럼 두 개 써도 돼요. 난 싫은데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거 해도 돼요. 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걸 가지고 식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전력은 봐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요? 여기서는 이렇게 흐르죠? 예. 그죠?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얘가 기전력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에 전압 강화들이 몇 군데 있든지 간에 이 전압 강압 값하고 얘하고 어떻다? 같아요.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 요 위에 회로로 보면은 6V네? 6V? 그죠? 여기에서는 기전력 6V밖에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I는 누구를 거칠까요? 얘를 거칠까? 얘를 거칠까?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건 얘가 있는데 예? I3가 있잖아. 예. 그러면 I1은 이 분기점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지났겠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 자 봐봐, 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I1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온 거죠. 이쪽에서 온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지나갈 애는 I1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I3가 이쪽에 우리가 지나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가 될 거란 얘기야. 분기점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예. 응?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분기점에 대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다른 분기점 가기 전 얘를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얘는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한 줄로 쓸 거면 이건 플러스 되고 얘는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다 그랬잖아. 그냥 요쪽 갔다. 그걸로 두면 된다고 했으니까 기전력 요 회로에서는 6V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요걸 지나간 게 I1이 지나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온 이 I1이네. 그 다음에 요 회로에 얘도 전압 강화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2I3. 선생님 근데 전압 강화가 돼서 I1이 잠깐만. 이게 전압 강화 값이에요. 잠시만요. 아까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R이라고 하면 요거 E는 IR 이렇게 뒀었잖아. 아 전류는 저랑 지나던 말들은 똑같구나. 이해가? 네. 갑니다.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서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자, 요거 얼마? 3. 여기에다가 3. 요게 기전력이야. 예. 그 다음에 2I2. 보자. 요거죠? 예. 2I2.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으로 얘가 지나가죠? 예. 2I3. 이런 식으로 되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예. 그러면 식이 총 3개가 나오고 미지수 3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어? 풀어봐, 일단.
근데 이거 다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풀리나? 네. 똑같이 나와요. 아, 에? 숫자 나오나? I3가 아, 나오겠네. 자, 요거 하면은, 자, 요거 1.5. 빠지죠? 그러면은, I2하고 I1이 나오겠죠, 여기. 예.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아니면 이 I3에다가 이 I1, I2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연립하면 나오죠. 저런 방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 알겠어요? 키로이호프 법칙은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미지수만큼 씩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예. 알겠니? 그게 전류값이 됐든, 뭐 저항이 됐든, 기전력이 됐든, 알겠어요? 모르는 값만큼, 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연립해서 풀겠다라는 게 키르이 법칙이에요. 근데 옴의 법칙은 우리가, 이게 전류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합성 저항을 갖다가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건지, 직렬로 되어 있는 건지, 건전지가 막 뒤죽박죽 여기저기 가 있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옴의 법칙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키르이호프 법칙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가봅시다. 이거는 좀 연습을 좀 쉬운 해로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긴 할 거야. 왜냐면 자기가 분기점에서 전류를 어떻게 잡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회로가 복잡하면 이걸 알고 있어도 쉽게 적용이 안 됩니다. 쉽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쉬운 거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내용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저기 8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0페이지. 자, 이건 시간이 될런가? 갈수록 점점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뭐냐면, 시간이 이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할게요. 피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스톤 브릿지. 피스톤 브릿지라고 하고. 이건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항 값을 찾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걸 뭔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거 알고 싶은 거야. 이 저항 값이 얼마인지. 그러면 이런 장치에다 여기다 딱 연결해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하면 방식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이제 그거 이제 전개하는 식이 있는데 그건 뭐 사실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보세요. 이겁니다. R1, R2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저항을 여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R3는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 뭐예요? 변화할 수 있는.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응? 기호에 화살표 붙어 있으면 전부 다 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에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가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저항을 조금씩 다르게 하다 보면 여기 뭐죠? 가운데 요거 여기 뭐예요? G가 뭐예요? 요 기호가 뭘까? 검육에 검육이에요. 검육이 뭡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려주는 거죠. 알겠어요? 전류가 이쪽으로도 흐릅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조절 쭉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여기가 I가 0이 되는 시점이 생겨요. 뭘 조절하느냐? 얘를 조절하면. 즉, 세 개는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는 거고, 하나를 모를 때, 모르는 거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스위치를 하고, 얘를 이제 스위치 닫고 조절 쭉 합니다. 하면은 여기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0을 가리키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때 이 저항값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한 값이 같다. 계산은 간단해요.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뭐 일단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네. 어쨌든 자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도 가겠죠.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가다가 요걸 조절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네.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뭐란 얘기예요? 뭐가 됐다? 등전이 그렇죠. 등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만. 알겠어요? 예. 등전이가 됐을 때 이제 요 식을 여기 우리 전개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전개식을 유도를 딱 하면 얘랑 얘를 곱한 값과 얘랑 얘를 곱한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처음에 이쪽으로 I1 이쪽으로 I2 이쪽으로 I3 이쪽으로 I4 이렇게 갔었는데 등전이가 되면 I1 I3가 같아지고 I2 I4가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가 등전이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니까. I1, R1.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강압 값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강압 값이 어떻겠어요? 씁니다. 봐봐. 여기까지 등전이죠? 예. 맞아요? 저항 안 고쳤잖아. 등전이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거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이쪽으로도 거치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근데 이쪽을 전류가 안 오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는 등전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전압 강압 값하고 요만큼의 전압 강압 값이 같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저거 1이랑 3이랑 2랑 4랑 같은 건 뭐예요? 그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게 되면
흐를 때는 여기 전류값, 여기 전류값이 다르겠죠. 그죠? 여기로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면 얘랑 얘가 같지 않을 텐데, 얘랑 얘가 같지 않을 텐데, 여기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서 등전이가 되면 얘랑 얘가 어떻게? 같은 전류가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전류랑 이 전류가 같은 거잖아. 이 전류랑 이쪽 전류가 같은 거잖아. 알겠어? 다음 시간에 마저 해드리긴 하겠습니다. 요걸. 수고들 했다.